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경희입니다. 돈포겟에 이어서 돈크라이로 돌아왔고요. 돈크라이 나형입니다. 나형. 자,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 당연히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현장 강의로 찍은 6월 해설 강의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걸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시청, 드라마 같네. 수강, 마음대로 하세요.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부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교재, 돈크라이 교재에 유사문제 18개 들어가 있어요. 유사문제 18개 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설도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정답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요 풀이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 많이 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강의가 어떤 강의냐, 6월 해설 강의와 유사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연결고리 찾아드리는 강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이하지 않고요.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어떻게 이용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문제들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향성?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나형 총평이라고 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써 놨는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6월 모의평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고 앞으로의 방향 제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일단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는 해설 강의에서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1번 얘기는 좀 다시 한번 할게요. 문과, 수학 그냥 싫어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냥 싫어, 수학. 그냥 싫어. 그러면 그냥 싫어.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만 공부하세요. 조금만 공부해도 여러분들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의 중요성. 공부를 해야 시간 배분할 수 있으니까. 시간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킬러 문제나 뭐 막히는 문제들이 나오면 좀 넘어가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많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개념 공부랑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이 제 눈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문제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너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너네의 용어로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개념 다 알아요.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네가 얘기하는 개념이랑 내가 얘기하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네가 얘기하는 개념은 공식, 암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첫 줄에 썼죠. 공식만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1번?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그런 거 맞추려고 공부하니? 아니잖아, 얘들아. 공식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개념이 어떻게 나왔고 그 개념이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 너네들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문제랑 지금 6월에 나온 문제랑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자고요. 오케이?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저랑 현장에서 수업했던 문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봅시다. 고고고! 오답률 탑 10부터 1까지 갈 거고요. 오답률 탑 10. 자, 입 아파요. 이항 정리예요. 맞죠? 이항 정리인데 케이스 분류하는 이항 정리죠. 왜냐면 곱해져 있으니까.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데 첫 번째에는 그냥 뭐 할 거 없고 두 번째는 5제곱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를 기준으로 뭐 빵차와 1차 곱해서 결론적으로 4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4차, 3차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1번 나랑 수업 안 했어도 수능 특강 다 푸셨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걸 연계라고 부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시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 다 외우실 거예요, 문제? 아니, 이건 어떤 문제집에도 다 있고요. 교과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 뭐 수능 특강이 연계됐네, 어쩌네. 그러면 교과서는 100% 연계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와, 자, 정리합시다.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자, 정리합시다. 정답 50, 공부 좀만 하세요. 수열이라는 애랑 급수라는 애가 있는데
수열이라는 애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등차, 등비, 갱수열. 맞죠? 급수도 등차급수 미친 거죠. 등비급수, 갱급수. 맞죠? 근데 지금은 급수 문제니까 등비급수야, 갱급수야. 이거 등비급수야, 갱급수야. 등비급수죠. 근데 우리는 수렴하는 애에 관심이 많다고요.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어떻게 됩니까? 초항이 0이거나 이것도 말 안 하고 있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얘들아 맨날 이거 헷갈리잖아.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이랑 등비 급수의 극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랑.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되죠? 초항이 0이거나 또 말 안 하고 있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데 어딘가에 1이 붙잖아.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냥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해봐. 1, 1, 1, 1, 1, 1, 1, 1 수렴합니까? 수렴한다고. 1, 1, 1, 1, 1, 1, 1, 1 등비급수 수렴합니까? 아니 무한대 되잖아. 안 된다고. 이거 한 번만 말해보면 안 돼? 제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족해야겠네요. 얘는 초항이 5분의 x니까. 그럼 얘는 그냥 식만 쓸게요. 5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 수능 특강 초항 뭐 나왔죠? 초항은 5분의 x 플러스 2 공비 5분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아 초항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십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넘어가. 8번이요. 자 별표 나온대잖아. 나온다. 너도 알잖아. 나도 알고. 자 이런 문제 풀 때 등비 급수임을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초항이랑 공비만 알면 되지. 그래서 1-r분의 a를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부터 항상 하시냐면 공비부터 하세요. 공비부터. 공비를 못 구해내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야. 공비부터 잘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 공비를 찾을 때 항상 사용되는 개념 닮음이요. 닮음. 김경희가 닮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닮음을 좋아해서 김경희가 자꾸 닮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닮음쟁이 김경희 이러지 마시고 닮음쟁이 평가원입니다. 봅시다. 닮음 찾을 때 자, 닮은 도형 두 개를 찾으셔야 돼요.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요거랑 닮았죠? 맞지? 그러면 이 닮은 도형에서 똑같은 부분 두 개를 찾으시라고요. 똑같은 부분. 여기서 똑같은 부분 두 개를 저는 뭘로 잡았냐면 요거랑 해석왕이 들으셨죠? 한 번 더 할게요. 요거로 잡았어요. 왜냐면 그래야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졌는지를 봐야 우리가 공비를 볼 수 있다고. 맞죠? 근데 지금은 길이의 공비를 보는 거죠. 뭐 일단 그러면 선생님 주어진 길이가 여기 1이고 여기 2라는 거 주어졌으니 우리는 여기만 알면 되네요. 맞죠? 그럼 여기를 x라고 잡은 거야. 근데 그러면 요 노란색 직사각형이 세로 1, 가로 2니까 1대 2라는 비율을 가지는데 지금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 세로를 2분의 x라고 잡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여기 2x라고 잡겠다고요. x, 2x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빨간색 제가 모르겠다고 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에서 2x로 가는데 곱해진 값. 그게 x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만 찾으면 길이의 공비가 끝난다는 거야.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2x였어. 여기가 x였어. 그럼 나 누구의 길이만 알면 끝나냐면 여기 지글지글 여기만 알면 끝나죠. 맞지? 그럼 여기의 길이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거든. 그럼 요 지글지글 하나만 알면 끝이잖아. 인정? 인정. 근데 얘가 뭐에 내접해 있다고 했냐면 호에 내접해 있다. 호. 봐봐. 그럼 호는 원의 일부고 원의 일부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 2 반지름 2 보여? 보여? 잘 봐. 그런데 지금 세로 몇이야? 1이지. 여기 1이지. 1, 2 뭐야? 2대 1 직각삼각형 루트 3 특수각 60도 30도 끝났네. 잘 봐. 그럼 여기도 30도.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x였으니까 여기 2x
2대 1대 루트 3, 루트 3x.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거 루트 3x 2개에다가 2x 더한 게 2네. 결론 x 나왔다고요. 이거 나왔다고. 끝! 뭐 쓰였어? 이거 볼 때. 자, 물론 알아. 나 닮음 이용해야 되는 거 알겠어. 닮음 이용해야 되는데 이 닮음을 이용할 때 첫 번째 뭐가 쓰였냐면 길이 2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길이 2개를 잘 잡으셔야 되고 거기서 호라는 건 원의 일부.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 쓸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두 번째. 가로 세로 다 써야 되니까 얘 특수각 너네가 잡을 수 있느냐. 이거 처음 본다고? 진짜? 진짜야? 진짜 처음 본다고? 넘어가 봐. 보이세요? 봐봐. 내가 똑같은 거 먼저 하라고 했어. 똑같은 모양. 자, 얘 잡아요. 얘 이렇게 사각형 잡았죠? 그리고 또 닮은 거? 요거잖아, 요거. 맞지? 근데 요게 어디 있는 애냐면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맞지? 꼭지점 이름 봐봐. 그러면 내가 잡고 싶은 애. 자,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잡았으면 1이니까 문제에서 준 게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여기로 잡지 말죠. 같은 곳으로 잡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만 알면 끝이네. 여기. 맞죠? 여기 지글지글만 알면 끝이야. 그래서 그걸 x라고 잡자고요. 1에서 x가 됐어. 그러면 길이의 공비 x네요. 맞죠? 길이의 공비 찾으면 넓이의 공비는 제곱만 하면 되니까. 그럼 지금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걸 x라고 잡으면 자, 얘도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전체가 1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만 찾으면 끝난다고. 보여요? 똑같은 상황인 거 보이니?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 얘 어떻게 생겼는데? 얘 내접하게 생겼다며. 봐봐. 색깔. 봐봐. 얘도 여기가 중심이고 호라고 했어요. 그럼 요만큼이 1이지? 얼만큼도 1이니? 요만큼도 1인 거 보여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인 거 보여? 맞아? 근데 여기가 x인 거 보여? 여기가 1이고? 봐봐. 그럼 여긴 뭐 되는데? 전체 1에서 x 빼서 2분의 아니에요? 그럼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끝난다고요. 되셨어요? 여기 지금 쓰인 거 뭐야? 호, 원의 일부, 중심 반지름. 왜? 내접했잖아. 그거 써야 된다고요. 됐어?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냐? 2009학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급수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얘가. 패턴이 똑같다고. 자, 얘 뭐냐? 2018학년도 3월. 봐봐. 방식이 똑같다고요. 다 다른 문제로 읽히면 안 돼. 얘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똑같은 부분의 길이를 잡으시라고요. 여기 잡을까? 또 여기 잡을까? 그러면 문제에서 줬어요. 여기 3이고 여기 2라고 줬어요. 그러면 나도 저기 잡고 싶다고 x라고 잡고 싶은데 문자 분수 들어가는 거 싫다고요. 그래서 여기 3x 잡고 여기 2x 잡자고. 똑같죠? 여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 요거는 약간 다른 게 여길 3등분점이라고 잡아줬어요. 3등분점.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얘 누구에 내접했니? 누구에 내접했냐면 여기에 내접했어. 근데 얘는 부채꼴이 아니었어요. 원이 아니었어. 그럼 모르잖아. 하지만 잘 봐. 여기 이렇게 칙 내리면 여기가 일하는 거 줬죠. 왜 3등분점 괜히 준 거 아니잖아. 여기 2네. 뭐야. 직각삼각형인데 2야. 1이라고 보셔도 되죠. B만 보면 1대 1대 루트 2네. 여기 몇 도라고? 45도라고. 여기 몇 도라고? 45도라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x, 여기가 2x. 결론 칙 더하시면 7x는 3. x 바로 나온다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다른 문제라고? 정말? 아니라니까요. 급수는요. 정말 나랑 한 20문제? 아니야. 한 10문제만 봐도 정말 맞추실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도형의 두려움 때문인데 방법이 다 똑같아요. 저랑 기출문제만 좀 한번 파봅시다.
뭐 앞으로 이어지는 뭐 동기법 강좌나 아자차카 강좌 둘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는 저랑 좀 파봅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다 다르게 익혀지시면 안 됩니다. 와, 이거 보면 할 말 많죠.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저 이거 실수했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잖아. 실수 아니에요. 냉정하게 봅시다. 실수 아니에요. 자, 얘에서 일단 그냥 자연수의 분할이 아니었는데 뭐가 독특했냐면 여기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한다고 했고 3이 2개 이상 포함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막 하지 마시고요. 제발 빼먹는다고. 얘 잘세기가 평가원의 목표라니까. 너네 잘세기야 잘세기. 3이 2개 이상이니까 3이 2개인 경우랑 전체 11이니까 3이 3개인 것까지 가능하죠. 그럼 3, 3 나머지 몇이야? 5지. 3, 3 나머지 몇이야? 이 3이 3개니까 3, 3, 3, 2죠. 그럼 이 5를 홀수로 2를 홀수로 잘 분할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첫 번째 그냥 놔둬 홀수. 3, 1, 1 1, 1, 1, 1, 1 안 돼! 3이 2개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두 가지.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거 두 가지. 2번 3이 3개래. 2를 홀수로 나눠 이거밖에 없잖아. 한 가지. 답은 세 가지. 이게 왜 틀리는 줄 아세요? 케이스별로 안 하면 틀려요. 왜 틀리는 줄 아세요? 홀수로 하는 거 안 보면 틀려요. 자, 얘 어떻게 풀 건데? 7의 분할인데 3이하의 자연수의 합이래. 그럼 1, 2, 3으로만 자연수의 합을 나타내야 돼요. 맞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내가 큰 것부터 가라고 했죠. 자연수의 분할.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가는지 큰 것부터 가는지. 그렇지만 저는 큰 것부터 갈 겁니다. 왜 큰 것부터 가냐?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31했으면 너네 x부터 갈 거야, y부터 갈 거야, z부터 갈 거야. 당연히 z부터 가죠. 큰 것부터 해야 숫자가 많이 작아지니까. 이게 큰 것부터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3이 최대 몇 개 올 수 있냐고. 2개. 이걸 안 나누면 못 푼다니까요. 못 푸는 게 아니라 너넨 실수라고 하시는데 제 눈엔 못 푸는 거예요. 자연수의 분할은 잘색이거든. 어떤 케이스를 분류해서 잘 셀 것이냐. 가겠습니다. 3이 2개예요. 3, 3 나머지 1밖에 없네. 그럼 끝났다. 맞죠? 더 쪼갤 수가 없으니까. 3 얘는 4가 남았어요. 맞지? 3 없네. 얘는 7을 잘 세야 돼요. 자, 근데 이제 3이 없어야 된대. 그럼 최대 2잖아. 그러면 2가 2개인 것부터 가자니까요. 얘는 일단 한 개 끝나버렸고요. 2 더하기 2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있나? 또 있나? 또 있지. 1도 된다며. 또 있나? 그럼 이 2마저도 가도 되잖아요. 몇 개? 3개. 7을 3이 없이. 그럼 2를 최대한 많이 먹자고요. 2는 그럼 3개 먹을 수 있잖아. 2, 2, 2, 1. 또 있나? 2, 2를 쪼개요. 1, 1, 1. 또 2, 2를 쪼개요. 1, 1, 1, 1, 1. 또 2, 2를 쪼개 1, 1, 1, 1, 1, 1,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네요. 총 몇 개? 8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되세요? 야, 이거 틀릴 수가 없지 않겠니? 요렇게 세버리면? 맞죠? 되셨죠? 잘 세야 돼. 케이스별로 잘해야 된다니까? 이번엔 짝수로 자연수 분할하래요. 짝수로 자연수 분할? 그럼 하면 되잖아. 자, 봐봐. 아까 홀수로였죠? 그럼 12를 짝수로 하면 2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부터 스타트 하는 거야. 자, 근데 한 개씩 쪼개지면 안 돼요. 2개씩 쪼개져 돼. 10 더하기 2. 괜춘? 그러면 얘를 다 이렇게 나눠보면 힘드니까 이게 뭐 8 더하기 뭐 4. 근데 뭐 또 8 더하기 2 더하기 2 뭐 이러면 힘드니까 얘도 케이스 분류 좀 잘해봅시다. 잘 봐.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한 개로 분할. 2개로. 3개로. 요런 식으로. 그럼 최대 몇 개로 분할할 수 있을까? 12를 짝수로. 6개까지 되겠죠. 6개로. 아이고. 5개로, 6개로. 6개로.
그러니까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뭐 공식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12 하는 거지. 끝. 두 개로 분할? 그럼 10 더하기 2 큰 거부터 가자고요. 8 더하기 4, 6 더하기 6 끝났다. 세 가지. 맞죠? 세 개로 8, 2, 2 여기서 이제 옮겨보는 거야. 옮겨봐. 6, 4, 2 또 옮길 수 있나? 이렇게 옮기면 4, 4, 4 또 있나? 없죠. 세 가지. 네 개로 6, 2, 2, 2 4, 4, 2, 2 더 이상 없습니다. 두 가지. 다섯 개로 4, 2, 2, 2, 2 옮길 수 있나? 없죠. 얘 옮기면 더 커지잖아. 한 가지. 여섯 개로 2, 2, 2, 2, 2, 2 한 가지. 끝났어요. 2, 4, 7, 10, 11 답은 11. 틀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면 틀릴 수가 있겠냐고요. 포인트는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분류.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 이 뭐야. 분류도 필기체. 케이스 분류. 제발. 되셨죠? 자연스럽게 틀리지 마. 잘 살라고. 연습하세요. 넘어갑시다. 20번. 20번. 별표. 일단 제가 해설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얘는 가나까지는 좀 잘 하셨어요. 요 가나까지는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 나왔고 부정방정식 간단하게 요 문제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 A, B, C를 만족하는 개수는 3H8 하시지 말라고요. 내 말에 조건이 없었어 얘들아. 내 말에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기본템으로 의미하는 정수, 자연수 뭐 이런 거 있었어야지. 아무 말도 없는데 야 1.3 들어가도 되잖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맞지? 이런 디테일 살리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3H8이 되려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질문하라고 했냐면 몰빵 가능? 이 상황에서 그럼 팔빵빵 가능? 팔빵빵 가능이면 음화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3H8. 자연수만 팔빵빵 가능? No. 그래서 하나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3H5가 된다고요. 맞지? 요 얘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확통을 공부를 하셨으면 좀 하셨는데 요 다에서 막혔어. 다에서 막힌 이유가 뭐라고? 임으로를 잘 못하셨고 임으로만 하시면 얘 나열해보면 끝나요. 그 위에 있는 거 분명히 사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요 얘기도 했죠. 요 식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다. 요 식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식의 의미 뭐였지? 하키스틱. 하키스틱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했지만 자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모든 숫자가 NCR로 표현이 된다. 요때 N자리는 줄 요렇게 한 줄씩 내려가면서 일치가 되고 R자리는 요렇게 요런 순서로 일치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키스틱은 너네가 알다시피 어떤 모양이냐면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모양.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다 더해져서 요 사선이 다 더해져서 요 동그라미 값이 나오고 요 사선이 다 더해져서 요 동그라미 값이 나온다.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1부터 스타트해야 돼요. 1부터 스타트하지 않으면 하키스틱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쓰였던 얘기 뭐 해설강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요 7번 문제야. 요거는 별표를 좀 5개 치시고 저랑 좀 풀어봅시다. 왜냐면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요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대충 푸셔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하키스틱이랑 유정이랑 뭐 다 나왔어요. 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자 박스 위에부터 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지 말고 1부터 9까지 적힌 카드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음은 이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말래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한대요. 다 정리. 1부터 9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을 뽑고 거기서 연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의 수를 뽑겠다. 라는 거죠. 되셨죠? 자, 갑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N장을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느 두 수도 적힌
어느 더수도 연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n,m이라고 한대요. 뭐야? 유정이. 다시 읽어. 자, 여기서 얘와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됐으면 정확하게 아는 거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연수 m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적혀있는 카드에서 몇 장을 선택한대? m장을 선택하는데 연속하지 않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겠니? n 몇 콤마 1부터 9까지라며 9 콤마 몇 장 선택한다고? 3장 연속하지 않게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요. 됐어요? 새로운 정의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고고고. 자, 9장의 카드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9가 적힌 카드가 선택되는 경우와 선택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자, 3장을 선택할 건데 9가 선택되는 거랑 9가 선택되지 않는 걸로 나눈대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대요. 갑자기 이런 식이 나왔어요. 봐봐. 그럼 9가 선택되면 얘들아 연속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절대 선택되면 안 되니? 8은 절대 선택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7까지 해서 몇 장을 뽑아야 돼요? 이미 9를 뽑았잖아. 그럼 2장 뽑으면 되지. 연속되지 않게. 되세요? 자, 9가 이미 안 뽑혔어. 그럼 8 뽑혀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얘는 1부터 8까지 해서 몇 장 뽑으면 돼? 3장 뽑으면 되죠. 그럼 n 7,2랑 n 8,3이 더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네. 그래서 가칠이요. 이해하시라고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n8,3에 8이 선택되는 경우랑 선택되지 않는 경우로 또 적용한대요. 아니, 방금 해봤잖아. 그럼 8이 선택되거나 8이 선택 안 되거나 8이 선택되면 7 안 될 거고 그럼 나머지 1부터 6까지 해서 2장이니까 6,2 얘는 8이 선택 안 되면 7 될 거니까 7장 중에서 3장 그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n 9,3은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된대. 계속 적용했나 봐. 근데 여기서 k,2는 나 빼기 k-1래. k,2 갑자기 n k,2가 나옵니다. 얘는 뭔 소리냐? 1부터 k까지 중에서 연속되지 않게 2장을 선택하는 거야. 2장? 그러면 연속되지 않게는 이웃하지 않게라는 거고 여기서 뭔가가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k장에서 2장을 일단 뽑아. 그러고 연속된 걸 빼는 거야. 연속된 거 몇 개인데? 요렇게 k장이 있으면 연속된 거는 2장 뽑을 때 1, 2, 2, 3, 3, 4 땡땡땡 k-1 k 요렇게 몇 개야? k-1개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나가 된다고. 요만큼이 나. 다시 말해서 kc2가 나가 된다고요. 정의만 이해했으면 끝나는 거야. 와우, 임으로 떴다. 임으로 쓰라는 거지. 봐봐. 근데 선생님 얘랑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면 얘와 얘를 이어줄 수 있는 식이 있지 않았니? 봐봐. 얘는 k는 3부터 7까지 nk,2고요. 임으로니까 넣어줘야지. 넣어줍시다. kc2-k-1 요거 계산하면 답이야. 근데 자, 시그마 계산 얘는 할 수 있죠. 얘 이렇게 해서 얘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k는 3부터 7까지 kc2 얘만 잘 구해주시면 되고 5개밖에 안 돼서 그냥 계산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얘를 보고 뭐야? 선생님? 얘만 늘어나고요. 여기 일치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3C가 여기 있었으면 4C는 여기, 5C 여기, 6C 여기, 7C 여기 요거 더한다니까요. 그럼 결과 요거라니까? 단! 뭐 했어야 돼? 여기 1부터 시작했니? 아니, 얘는 3이었어. 1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겠네. 여기가 누군데? 2C2요. 걔는 1이거든요. 그럼 2C2부터 시작하게 하려면 얘를 내 맘대로 더해줬으면 빼기 1을 해주시고 요만큼을 더한 게 여기가 된다고. 읽어보자. 한 줄 내려갔네. 8 C R 똑같은 자리입니까? 똑같은 자리면 여기지. 아니지. 한 칸 옆으로 갔으니까 3. 결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3 거기서 빼기 1. 하키스틱 모르면 그냥 계산밖에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건 하키스틱 몰라도 됐지만 알고 넘어가시라고요. 정리 하키스틱 요거 아니면 요건데 여기가 1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미 나온 적 있습니다. 얘 언제 문제야?
2010학년도 9월 문제네요. 평가원 다 알고 있어요. 너네 그냥 외우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는요. 요거 임으로 잘 보시라고. 임으로. 이항정리 문제가 나오면 비교적 조금 쉽습니다. 가나다에서. 근데 임으로를 잘 활용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라고 넣었습니다. 27번. 얘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벤다 잘 그리시고 영역 몇 개 나온다? 4개의 영역 나오고요. 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면 영역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최소 맨날 얘 나왔다고 해서 얘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다른 영역 봤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 지형세도 와주 문제. 넘어간다. 여기 둘 다 귀요미 교집합 얘기만 나왔고요.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이없어. 28번. 수업시간에 이미 정리해드렸는데 해설 강의에서. 연결만 시킵시다. 연결만. 자. 아이, 봐봐. 인정? 공부 안 한 거 인정? 인정? 제발 공부하세요. 이거 하기 싫어요. 제발 공부하시고. 12번은요. 요 연산 때문에 사실 뭔가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얘는 굉장히 쉬웠어요. 굉장히. 얘를 못 푸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요 문제는 그거에서 좀 어려운 버전. 특히 30번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얘는 몇 개의 식을 머금고 있니? 한 개처럼 보이지만 4개의 식을 머금고 있고요. 이 4개의 식을 다 쓰셔야 돼요. 30번 가에서 5개의 식을 머금고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함수의 극한 얘기 확인하시라고 12번 넣어뒀습니다. 21번. 그냥 도할 얘기.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래프 아니면 혹은 2차 함수인 경우에만 판별식. 니은 기억에서 그래프 봤어? 그래서 얘 할 수 있었어. 디귿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또 그래프였어. 얘들아 미분 왜 배운다고?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서 미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 문제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미 했어요. 저랑. 정말 많이 했어요. 봐봐요. 13번은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래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그러면 또 x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써놓지 마시고 한번 참으시라고. x4제곱 플러스 삐리리 이렇게 둬두고 가 프라임 0이 0이고 프라임 2가 16이랍니다. 나 어떤 이런 거에 촉각을 세우셔야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랑 0부터 k까지 해서 f 프라임 x는 0보다 작답니다. 몰라. 기억. 뭐라고? 뭐에 눈이 갔어? 나만 한 개의 실근의 개수 보이세요?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누구의 그래프? 프라임. 맞니? 그럼 생각하자. 프라임 몇 차야? 3차 함수죠. 최고 차의 개수 알려줬습니까? 네.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삐리리라고요. 맞지? 게다가 가에서 f 프라임 0은 0이고 f 프라임 2는 16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몇 가지? 3가지. 3가지를 좀 그려볼게요. 칙. 구분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요거 줬으니까 얘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요. 그럼 원점을 지나게 한번 그려보자. 원점을 지나게 그렸어. 자, 뭐 아무렇게나 그려봅시다. 원점을 지나게 그렸다고 치면 너무 좋은데 원점을 지나고 뭐 2일 때 16이 된다는 거 너무 좋은데 문제에서는 여기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음수래. 너무 좋아. 근데 0부터 k까지도 음수인 게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얘 무조건 양수잖아. 맞지? 음수였다가 음수여야 된대. 음수였다가 음수 될 수 있습니까? 양수잖아 얘는. 맞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밖에 없고 그럼 x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음수였다가 음수래.
이렇게 돼야 되죠. 아이,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딱 0이 되면서 음수였다가 음수인 거야. 괜찮아? 그런데 2 넣으면 16이래. 2는 그럼 여기쯤 있어야겠다. 맞죠? 우리 문제랑 비슷하지 않네? 양수, 음수 보면서 이거 체크하는 거. 자, 가봅시다. 기억. 0과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 맞네? 기억 맞네요. 니은. F가 극대를 갖는데요. 극대. 극대. 딱 보자마자. F 프라임이 뿔에서 있니? 없어. 디귿. F0이 0이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 항상? 이런 물어봤잖아. 그럼 뭐 물어본 거야? 최소값 물어본 거 아니에요? 최소 몇인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 이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제 f야 f 프라임이야. 나의 목적. f라니까.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래프 그리거나? 산술기야요. 그래프 그리라는 거라니까요. 도함수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자, 내가 그려놓은 f 프라임을 이용해서 f를 요 밑에다 그립시다. 그러면 뭐하다 뭐해? 감감증 괜춘? 감감증 괜춘? 얘가 f야. 그러면 나의 x축은 0,0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x축. 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지 보려면 요 값만 보면 되는 요 값. 다시 말해서 f 여기 2였나요? 아니네. 모르는 애야. a라고 해도 될까요? 요 a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 물어본 거라니까요. 해야지 뭐. 이거 그래프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식을 써야지. 그럼 가봅시다. 우리 f'이라는 애가 최고차의 개수가 4고 여기서 중근 가지고 여기 a라는 점에서 그 중근 가지니까 x제곱 x-a. 괜찮아요? 그런데 준 게 f'2가 6이래. 그럼 f'2는 16이라고 그랬죠? 4, 2-a 16. 계산도 또 편하게 우리 평가원 a는 1.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c인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 0. 그럼 f1은요 1 빼기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딱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구나. 디귿 맞습니다. 보이십니까? 나랑 안 했다고 이거? 했을걸요? 최근에 했을걸요? 나랑 안 해도 최근에 했을걸요? 보이셔야죠. 똑같이 보이셔야죠. 되세요? 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 부분도 해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제발 똑같이 보이셔야 돼요. 같은 형태가 나온다고 말 못하지만 같은 개념이 나온다고요. 넘어갑시다. 29번. 요 얘기는 좀 독특했죠. 여기 좀 독특했습니다. 여기 좀 독특. 근데 완전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봐봐. 여기서 정리할 부분. 문제는 안 풀 건데 역함수와 원함수 사이의 교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y = x 위에 있는 점이랑 y = x 위에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얘기를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y = x 위에 있는 경우 기본템이에요. 완전 기본템이야. 그래서 역함수는 못 구하니 이거를 연립해서 보면 된다. 근데 y = x 위에 있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맞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y = x분의 1이라고요. 접으면 그대로.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생기냐? y = fx가 a, b도 지나고 b, a도 지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감소함수밖에 될 수가 없다. 왜? 얘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인데 역함수라는 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얘는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해설 강의에서. 봐봐. 넘어가 봐봐. 15번 보세요. y = fx 나와 있고 요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언제 한 거냐면 가나다라 때 했던 문제인데 보시면 얘는 f 역함수 x 마이너스 너네 역함수 구할 수 있니? f도 문제에서 안 줬습니다. 얘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래요. 그럼 얘는 실근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근의 개수가 아니잖아. 실근의 합이래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방정식 푸는 거의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묶이게 나온 거예요. 보이세요? 요렇게 좌변으로 넘기면 0. 그래서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 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럼 넘기면 요렇게 되거나. 자, 여기에서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교점 얘기가 나오는데 잘 봐. 교점 얘기가 나오는데 얘 무슨 함수였어? 증가함수였죠. 그래서 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 콜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y 콜 x를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1,1이랑 마이너스 2,2를 적어준 거예요. 증가함수라서 얘는 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이 뭐야. 증가함수라서 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되십니까? 16번 봐봐. 근데 이번엔 얘의 해가 무수히만 돼요. 봐봐. 저 함수는 1차 함수고요. 기울기는 모르겠고 y절편이 3이에요. 그러면 얘는 y 콜 x에 대해서 뭐냐? y 콜 x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무수히 많은 점이 생겨야 돼. 그러면 자 봐봐. a가 아무렇게나 됐다고 쳐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얘는 무수히 많을 수 있을까? 일단 확실한 건 증가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하면 왜냐면 y 콜 x랑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고 그러면 역함수랑 또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근데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또 이렇게 되네. 맞죠?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또 얘는 여기 위에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무수히 많다. 그럼 모든 점이 교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문제수 준 게 0,3 지나잖아. 그럼 몇 컴마 몇 지나면 될까? 3,0 지나면 예쁘게 아주 예쁘게 칙 해서 접어도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될 수 있게 해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비교해주세요. 두 문제. 얘는 y 콜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럴 수 없어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요. 헬이었습니다. 진짜 헬. 수열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포인트만 잡을게요. 첫 번째. 가에서 여러분들 SN을 알 때 AN을 아는 걸로 보셔야 돼요. 왜? 함수에서 정의역이 자연수가 된 그 상황이 수열이고 근데 얘는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SN을 이용해서 나는 함수값 AN만 얻어내고 싶다. 됐어요? 그리고 가와 나를 결합해서 봤더니 이제 F1부터 F6까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요 얘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대입밖에 없었어요. 요 대입한다 얘기가 수열의 강수열에서 그냥 대입하는 거.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요 시그마를 없애고 싶어요. SN에서 AN 구하는 과정 넣어뒀고요. 요거 말도 안 되는 요거 강수열 대입하는 거. 요 문제들 넣어놨습니다. 물론 난이도 자체는 우리가 봤던 요 문제랑 차이가 나지만 개념 자체는 완전 똑같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6월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 반 왔어요. 반. 이제부터 정말 공부 제대로 해봅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